네, 고칼의 뉴스 브리핑 2023년 3월 13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최강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끝난 제주 들불 축제를 계기로 한번 축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요거를 좀 한번 원포인트로 얘기해 보려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축제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거창한 얘기를 할 능력도 안 됩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도래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한 번쯤 이렇게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주 들불 축제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제주 들불 축제의 어떤 상황,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한번 좀 유래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서울로, 뭐 말은 제주로 보내라, 뭐 이런 옛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예로부터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인데요. 예전에 오죽하면은 이제 이 몽골 강점기 때는 이 몽골 사람들이 제주를 보고 와, 말 키우기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직접 몽골이 직접 통치를 하는 직할령의 도시로 만들었던 곳이 또 제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굉장히 목축업이 발달을 했고 도내 곳곳에 산재한 360여 개 오름에서는 정말 이 소나 말을 방목하는 상황이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제주에서는 이제 그 소나 말을 치는 뭐 카우보이, 목동 같은 말태울이라는 그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소나 말을 굉장히 괴롭히는 게 있죠. 뭐 물론 호랑이나 사자 이런 뭐 포악한 육식 짐승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진드기죠, 진드기. 여름이면 쯔쯔가무시 조심해야 된다고 함부로 풀밭에 누우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이 아마 말을 키우는 소를 키우는 이 목축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이 진드기를 제거하는 방안을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물론 과학적이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진드기가 풀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바로 불을 놓는 거죠. 불을 놓아서 풀을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놓기를 예전에선 이제 목축업자를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고 이거를 제주에선 방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까지야 뭐 방목을 하면서 불을 놓든 뭘 하든 큰 문제가 되질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산에서 나무도 함부로 베어가는 그런 사람도 많고 이게 일제 시대의 목재가 수탈도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산이 다 민둥산이야. 그래서 이 민둥산에 좀 나무를 심자라고 하고 뭐 식목일도 제정하고 여러 활동들을 녹화 사업들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녹화 사업이라니까 좀 약간 다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치산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급기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1970년대부터는 법을 제정해서 불놓기를 아예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이고 아마 이제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부터 하던 거다 보니까 이게 위법이라는 불법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몰라서 하다가 아니면 남들의 눈을 피해서 들불을 놓다가 졸지의 현행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갑자기 쏟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난 1995년 당시 북제주군 군수로 재직하던 분이 이 공무원 출신인 고 신철주 전 군수가 계셨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좀 약간 키는 작고 단단한 거인과 같은 그런 모습.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이분 얘기를 혹시나 한번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주 역사에서는 좀 약간 레전드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철주 군수한테 이 농민과 목축업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게 법 때문에 이 뭐 불놓는 거 이거 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옛날부터 했던 거 아니냐. 이거 뭐 크게 불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밭에 놓는 건데 우리 초지에 놓는 건데 이거 다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초지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불 좀 놓게 좀 허용해달라. 이렇게 단체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신철주 군수도 사실 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분도 얼마나 당황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좀 약간 뚝심이 있는 분이에요. 현행법을 지키면서도 이 주민들, 지역 주민들, 특히 목축업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당시 신철주 군수께서 자, 우리가 산불 예방을 무조건 할 테니까 이 산불 예방 대책 조건을 걸어서 산림청장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방목지에 한해서 불을 놓을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 신설에 성공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뚝심, 네, 요런 게 좀 빛을 발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신철주 군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잠깐만, 이거 보자. 요거 혹시 큰 불로 번지지 않는다면은, 요 불놓기 행사, 요거 보니까 좀 은근히 재미있고, 사람 마음을 좀 벌렁벌렁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걸로 좀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신철주 전 군수의 구상으로, 지난 1997년, 야, 지금 거의 30년이 됐네요. 제주시의 월읍 나북 목장의 방목지에서 첫 축제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카카오 맵에서 캡처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인데요. 일단 지금 가운데 크게 보이는 도로가 뭐냐 하면요. 제주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하다는 평화로입니다. 네, 평화로 주변의 새별노름. 아, 이게 또 새별노름도 굉장히 또 역사적인 곳이라 가지고 여기만 따로 떼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자, 새별노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화면이 잔디밭 슬로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뒷면엔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에서 한 몇 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들불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한쪽 면이 완전히 이제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무가 없고 뒤쪽 면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방목지를 옮겨 다니면서 개최했던 들불 축제. 북제주군이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 새별노름 일대의 진입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지난 2000년부터는 그래서 아예 새별노름으로 장소를 고정했는데요. 이게 1회 축제 때는 한 13,000명 정도가 찾았던 마을 축제에 불과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크게 들불을 놓는다고 하지만 처음에야 쥐불놀이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횟수를 거듭해서 말을 소재로 한 말사랑 싸움놀이 이런 볼거리도 만들고 중국, 일본, 미국 같은 자매 도시의 공연단도 초청해서 많은 볼거리, 축제의 국제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그 결과 네, 이거는 축제위원회의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지금은 참가 인원만 약 35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매머드급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불붙은 오름에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이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거의 연간 300억 원 가량의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신철주 군수의 아이디어로 태동한 이 들불 축제 2015년에는 대한민국 히트 상품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부분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동네 축제가 화려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변신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신철주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에 이분 심장마비로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들불 축제 외에도 이분이 이제 그 돌문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굉장히 좀 공헌이 많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도 공무원 사이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고, 이분 돌아가셔서는 이렇게 흉상까지 제작이 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제주시장
뭐 남재주 군수, 서귀포시장, 그리고 역대 도지사를 역임했던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또 흉상을 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 문제는 불을 다루는 축제다 보니까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제주 원래 또 바람 강하지 않습니까? 2월에는 또 이제 우리 또 영등할망께서 다녀간다고 해서 그 추위의 레벨이 매우 다릅니다. 또 겨울에 하자니까 겨울에는 또 이제 폭설이 내리는 때도 많아가지고 예전에 들불 놓기가 취소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들불 축제의 시기가 원래는 정월에서 음력 2월, 그리고 아예 입춘 이후로 차츰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이 아무래도 좀 축제가 전국 규모로 커지다 보니까 좀 약간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월로 옮겼는데 어머나, 이제는 또 날씨가 또 건조하네. 그래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이 엊그제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사고 참 많이 발생했는데요. 결국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죠. 자, 때문에 이번 축제를 앞두고 참 제주시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축제를 강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축제를 못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뭐 지역 상공인들, 뭐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의 어떤 생계도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열자, 축제 열자, 불도 붙이자, 이런 강병삼 제주시장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축제도 개최를 하고 원래는 불도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축제 개막 2시간 만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과 관련한 모든 행사를 취소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불놓기도 못하게 됐어요. 이 강병삼 제주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들불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된다, 불놓기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온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 네, 그분들은 결국 이 행정의 뒷북 결정 때문에 들불을 못 보고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뭐 좀 성토하는 그런 게시판 글들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뒷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 녹색당의 논평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들불 축제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석유를 쏟아 부어야겠죠. 뭐 경유인지 등유인지, 뭐 거기다가 들불을 일으키려면 화약도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토양이라든가 지하수, 그리고 이게 흘러서 바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통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화두가 또 이제 기후재난, 그리고 탄소 배출 아니겠습니까? 기후재난과 탄소 배출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제주 들불 축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최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퇴행적인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들불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뭐 좀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만 있었지 환경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적극 행정, 이런 명분으로 축제 등을 강행을 했다가 참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커질 대로 커진 제주 들불 축제, 이 축제의 방점을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가치에만 둘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환경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탈바꿈할 것인지, 변모해야 될 것인지,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